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지니언스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전자공시. 자, 요 2021년 상반기 자료 상반기. 이동범 대주주가 30%를 가지고 있고 280만 주, 자기 주식 자사주가 9%, 자사주가 한 30%인 회사도 있어. 3,300만 주 주식인데 주식 수가 3,300만 주야. 모토닉이라고. 자사주를 1,000만 주 가지고 있고 대주주가 1,000만 주 가지고 있고 시중에 블링크는 또 뭐 또 기관들 몇 개 빼고 하면 4,500만 주밖에 없어. 미치 멋지지 멋지지. 그만큼씩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데? 좀 주식 그걸 하든지. 프리미어 그로스 M&A 투자조합이 6.3%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타 해서 53.59% 나머지가 개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나머지. 자, 하는 일은 지니언스 USA가 2016년인가 그렇게 설립되는 걸로 보는데 여기는 적자 상태인 회사. 12월 31일 결산율 지분율 100% 가지고 있다. 자, 지니스 USA가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 2억 6천, 매출은 1억 7천 올렸는데 그 순이익은 마이너스 2억 6천이다. 매출보다 까먹은 게 더 많네. 자, 넘어가자. 금융자산. 얘들의 금융자산은 현금성자산 33억, 단기금융상품 172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억, 매출채권 34억. 그러면 10억과 254억이네. 삼각9원가는 삼각9원가 자산은 단기금융상품, 대출채권, 기타 수취채권 이런 게 삼각9원가 측정 금융자산이고, 요거는 어디에 그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금융자산. 요 뒤에 가면 한번 더 나올 긴데 요거는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 비유동은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성 자산으로는 6억 7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고 장기 금융상품 한 25억 총 280억의 금융자산이 있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16억 총 한 30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다. 한 부채는 얼마 있냐? 전기도 300억 있었네. 부채는 금융부채는 1년 안에 갚을 게 매입채무 외상값 19억, 기타 지급채무 21억 해서 41억이고 비유동 1년 이상 걸린 거가 2억 8천까지 합쳐가지고 한 44억 정도가 있고 44억 정도 갚을 게 44억 자산으로서는 300억 정도. 자, 금융자산 또 넘어가고 금융상품 범주별 군 손수익 이자 수익이 상가공원가 이자 수익이 한 1억 2천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요런 어디고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요런 거에서 이자 수익이 1억 2천 들어왔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한 8,800만 들어왔고 외화로 환산해서 한 1,700만 원 들었고 한 1억 벌었고 상가공원가에서는 한 1억 벌었고 총 2억 2천을 벌어들였다는 거지. 금융자산에서 벌어들인 게 2억 2천. 자,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33억을 은행 예금에다가 맡겨놨다. 33억을.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에다가 182억. 단기금융상품. 얘들 단기금융상품의 182억이 예금인 거예요. 예금. 은행 예금이 182억. 뭔 말인지 알겠지? 은행 예금이 182억이다. 단기금융상품이. 그러면 장기금융상품은 25억, 정기예금, 요것도 정기예금. 사용제한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대출 담보로 6,800만 원짜리, 6,800만 원짜리 넘어가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1년에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랩 어카운트라는 10억짜리를 사서 장부 금액도 10억이 돼 있는 10억 7천원 됐네. 7천원 상승했네. 10억짜리 랩 어카운트 주식을 산 것 같네. 비유동성 시장성이 없는 채무 상품은 6억 8천 해서 총 16억의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다. 장기성으로는 6억 7천, 요번에 산 게 10억 요렇게. 요번에 산 건가? 금융자산이 요번에 산 게 작년에는 전반기에는 없어. 정기 말에는 없었다. 유동성 장기성 채무 상품은 4억 4천 있었고. 자, 채무 내역은 프리마 세이즈 파운드 원가 5억 8천치 사가지고 지금 6억 7천이 됐다. 이 말이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23억의 전반기에 맞춰서 전반기에는 23억이었는데 요번에 시작할 때 4억이어서 요번에 115억치 사서 처분을 104억치 처분하고 140 처분했는가까지 그거 나왔잖아. 어디고 재무제표 할 때 1교시 재무제표 할 때 투자자산 처분 있었잖아. 기억 안 나나? 한번 보여줄까? 요 몇 페이지? 74페이지지. 74페이지이고 투자자산 장기 처분 104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맞지?
74페이지. 그게 요 104억이 팔았고 산 거는 115억치 샀고 판 거는 104억치 샀고 팔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16억치 남아있다는 거야. 16억치. 자,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지분증권으로 엔키 지분 9.8% 2만 5천 주를 써서 원가는 한 2억 2천 들어갔는데 지금 8억이 됐네. 우와, 4배 뛰었네. 맞지? 자, 트리니 소프트 40만 주 15%를 지분 획득을 하고 3억을 사서 지금 에헤이 9,600만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3분의 1 동간이 났네. 그래도 여기서 4배 상승됐기 때문에 5억 투자해서 9억이 됐다. 요건 잘 됐네. 맞지? 자, 정기 말에도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요번에는 없고 정기 말에는 17억 정도가 토지하고 건물 팔았다. 17억. 자, 매출채권, 매출채권 받을 돈 내려가는데 매출채권 35억 받을 거 있고 손실 충당금이라는 건 매출채권 100% 다 못 받는다 이거지. 못 받을 수 있는 돈을 충당한다. 충당금 빼놓는다. 왜 빼나? 뭐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숫자는 빵꾸 나면 안 되니까 일단 메꿔 놔야 되잖아. 메꿔 놓는 거는 못 받는 거는 이런 거는 그 마이너스 해놔야 되니까 이 충당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이렇게 그걸 뭐 건설업이나 이런 거 우리도 돈 준다 하면서 돈 지질 끌면서 안 주면 그게 매출 채권 아이가 못 받는 거 아이가 공중을 붕 떠버리는 거 회사가 막 부도 나쁘고 돈 못 받잖아.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는 거지 있는 것보다는. 자, 매출 채권 연령별 내역 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연체되지 않는 게 34억이고 손상 채권은 1년 미만짜리 손상된 게 2천만 원 1년에서 2년짜리는 4,900만 원 합쳐서 한 7천만 원은 손상 못 받는다 이 말이지. 손상 연체는 되지 않은 손상되지 않는 요거는 받을 수 있는데 한 8,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7천만 원 요거는 그냥 못 받는다. 못 받는 게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이 말이겠네. 자, 또 뭐 있노? 수취채권, 기타 수취채권, 또 이제 단기 대여금, 빌려준 거는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되고 미수수익 아직 받을 게 있는 거 1억 2천 이렇게 해서 총 4억이란 말이고 기타 자산,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 자산 원재료 25억, 재고가 원재료를 17억이 된 게 25억으로 올랐네. 그래서 18억, 총 재고 자산은 18억.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위 브릿지 월드스 LLC에 25%의 지분을 관계기업에 투자했는데 금액은 없네. 정기중 자본금 5만 달러를 신규 출자하여 위 브릿지 월드 LLC를 공동 설립하여 관계기업 투자로 분류하고 당반기 중 타 출자자의 추가 출자로 인해 지분율 변동이 하였다. 29%를 출자를 해가지고 2,500만 원 5만 달러 출자를 했는데 장부 금액이 5만 달러 출자를 했는데 5만 달러면은 얼마야? 5천만 넘는 돈 아니냐? 맞지? 그래서 2,500만 원 됐네. 2,500만 원. 아이고, 맞지? 그래서 요게 지분율이 살짝 변동했는데 금액이 없네. 없네. 지분법 손익으로 하여튼 없다. 자,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 지분 투자한 요거 몇 프로 투자했지? 29%, 25% 투자한 회사는 매출이 3,100만 원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1억 6천이 발생됐다. 돈을 못 버는 회사다. 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54억에서 요번에 2억 3천치 더 사서 54억의 유형자산이고 또 뭐 있노? 무형자산은 시작할 때 35억에서 요번에 220만 원치 더 사서 34억 됐다. 상각은 가만히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거 소멸되는 걸 상각이라고 하잖아. 소환가, 감가 상각비, 감가 더하고 빠지는 게 상각되는 비용. 감가상각비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EDR 사업 부분이 영업권 내역 영업권이 21억 정도 된다. 영업권 내역이 현금 영업권이 EDR 사업 부분이 요게 21억에 현금 창출 단위로 배분하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패스. 영업권이 EDR 사업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네. 인사이트 단말기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으로 2017년에 개발 완료되었다. 개발비 세분에요. 인사이트 요거는 그 전년 상각 기간은 어떻게 해석 못하겠다.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활동 관련 비용 20억 정도, 전반기는 한 24억 정도를 경상 개발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개발비가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활동 관련 비용도 조금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투자 부동산은 전반기에 18억 팔았는데 17억치. 요거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당반기 중 매각 완료를 했다. 그래서 그 7억인가 당반기 중에 매각 완료를 했다. 임대 매출은 너무 작으니까 패스. 매입 채무에 따른 기타 부채. 매입 채무는 외상값이라고 그랬잖아. 매입 채무 19억, 미지급금 아직 못 준 거 1억, 20억 있고 장기성까지 합치면은 21억의 매입 채무. 기타 지급 채무는 예수 보증금. 미리 받은 거에 대한 보증금 미리 받았으니까 줘야 되지. 예수금. 예수금이 미리 받은 거 맞지? 수금이니까. 그러고 장기성 예수금 비효동 채무도 22억.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다. 기타 부채. 선수금은 미리 준 돈. 미리 예금처럼 받은 게 예수금, 선수금, 선급금 미리 줬고 선수금은 미리 받은 거. 선수금을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선수금이 미리 받은 거잖아요. 선수금을 미리 받은 거를 부채로 잡네. 미리 받았으니까 이게 줘야 될 돈으로 잡네. 맞지? 부채로 잡네. 18억. 얼마 덩어리가 안 크다. 종합금 급여 패스, 확정 급여 매출 패스. 사회적립자산은 대표이사나 격리나 이런 사람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요 돈을 사회에다 적립을 해라. 그래서 보통 사회적립자산은 안전한 자산에다가 그 돈을 굴린다. 이런 거는 보통 퇴직금 이런 거. 직원이 퇴직을 하면 돈을 주니까. 야, 이건 마이크 감도 좋네. 뒤 옆에 막 그거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네. 그 앰뷸런스. 야. 사회적립자산을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지 돈을 주는 거니까 장부상에는 있는데 회사 서류상에는 있는데 공중에 붕 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장난칠라 그러면 메카놓기만 되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이런 돈은 사회에다 적립을 한다. 보통 예금 이런 데다가 적립을 한다. 예적금 89억을 사회 적금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 이런 거 있겠지. 89억의 이자 수익. 그러면은 그게 금융 수익이나 기타 수익으로 잡혀서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를 시킨다. 자본금 내역. 자본금 액면 1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940만 주를 발행했고 액면가는 500원. 그래 9 곱하기 5를 하니까 47억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쌓였고 자본 잉여금은 발행가에서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주식수를 하는 금이라 그랬잖아. 그게 132억이고, 그리고 기타 자본,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발행해서 4억을 벌어들였고, 자기 주식은 63억치. 아까 봤던 자사주 취득할 때 그때 63억을 여기서 마이너스 시킨다. 그래서 65억의 마이너스 발생됐고, 기타 자본, 주식 보상 기준, 스톡 옵션이지 37만 주를 보상했고 16년도에 부여를 했고 16년이면 상장하기 전에 자기들 우리 상장할 거니까 주식을 부여하겠다. 행사 가격은 2,900원에 한 주당 2,900원. 거저다 맞죠? 지금 7,000원 넘잖아. 8,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2018년에서 25년간 2년 근무해야지 그 발행 줄 수 있고 7년 동안 못 판다 이 말인 것 같네. 7년 동안 팔아도 그거는 우선 회사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막 이런 거 전에 팔면 회사가 가다가고 꽝하면 시중에 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기 이전 무상증자로 인해서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는 6,000원에서 3,120원으로 조정됐다. 무상증자로 해서 주식수가 불어나서 6,000원짜리가 3,120원으로 됐다. 이 말이겠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에 이렇게 그 이익이 2억 9천 정도 들었고 지분법 뭐 해외 사업 이래가 총 2억 7천 정도가 수익이 들어왔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남는 돈 이익으로서 남는데 아직 처분 못한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항상 말하지만 이익 잉여금이 쌓아두면 이걸 결손금이라 하고 기업의 이익 잉여금이라 그러거든. 기업 잉여금 결손금이라 하고 결손금이 쌓아두면 뭐 배당을 주든지 보통 기업들은 이카지. 나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자산, 투자는 좋지.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는 평상시 하면서 한 방에 투자를 하나 맞지? 야금야금 계속 투자를 하지. 그러다가 뭔가 나오면은 평상시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안 하면서 이렇게 쌓아두는 데가 있어. 이거를 계속 가치를
주주들한테 자꾸 주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지면 회사 가치가 또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일부러 회사를 억누르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세금을 매기든지 해가지고 안 그래도 세금 매기를 하더라. 근데 막 이게 막 들고 올라는 거지. 결손금을 왜 세금 매기려 하노 하면서 그러면 좀 써라 이런 거지. 이제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평상시 좀 쓰든지 왜 투자를 해라. 공격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노. 그러면 이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야 그거 세상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걸 유동성에도 대비하고 뭐도 하고 저끼리 명분을 세우잖아. 근데 이때까지 그랬던 적이 별로 없던 회사잖아. 그러면 차후에도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제도를 해가지고 결손금을 쌓아두면 무조건 쓰게끔 해야지. 뭐 배당을 주든지 뭐 어떻게든 쓰겠지. 그래야지 우리도 좋잖아. 주주 입장에서 맞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자, 이거 뭐고 다시 패스. 고객과의 용역 매출, 제품 매출과 용역 매출. 제품 판매로 89억이 발생됐고 전반기에는 90억, 원가는 34억이었고 전반기에는 43억이었고 수출이 1.7억, 수출은 거의 안 나간다 보면 되고 유지 보수가 22억, 전반기에는 16억, 전반기보다 유지 보수가 증가됐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유지 보수 이렇게 용역하는 매출이 제품 매출 파는 매출보다 자 그래서 총 112억, 전반기에는 102억. 전반기만 봤을 때는 지금 매출이 상승했다. 근데 1년치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로 봤을 때는 작년 매출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는 이렇게 되고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이 되는 것들 현 시점에서 그 인식되는 게 84억이고 기간에 장기적으로 이게 쭉쭉쭉쭉 구독 시스템 구독이라는데 이게 꾸준히 받아들이는 이거는 구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받아야 되니까 계약 기간 안에 받을 게 한 27억. 전년도 같은 경우는 19억인데 27억이면 엄청 증가 있는 거지. 27억에서 19억에서 27억만큼 증가한 거니까 지금 그 단독으로 보는 거는 조금 감소했을지 몰라도 장기성으로 보는 거는 증가했다. 고객과 넘어가고 자 판매비 판관비를 봤을 때는 급여는 별 차이없고 나머지 다 별 차이없는데 감가상각비가 2억에서 1억 2천으로 감소했고 8천만 원 정도 차량 유지비가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한 2천만 원 증가했고 나머지 별 차이없는데 연구개발비가 24억에서 20억으로 4억이 감소했고 나머지도 별 차이없고 지급수수료가 4억 천인데 4억 4천으로 한 3천만 원 증가했고 그리고 또 별 차이없어 총 66억 나가던 게 61억으로 이런 세세한 게 그 감소가 되니까 연구비에서 한 4억 요 감소된 게 컸지. 그러고 감가상각비에서 한 1억 정도, 한 9천만 원 정도. 요것만 해도 한 5억 정도 되니까 여기서 5억 하면 6억 되잖아. 66억. 그러니까 판관비에서는 연구비와 감가상각비가 떨어져서 전체 판관비를 자주 유지했다. 보통 인건비나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변동 없으니까 인원 감축이나 이런 거 없었다고 봐야 되지. 비용별 성격별 분류 이거는 해석이 조금 힘든데 원가 플러스 판관비거든. 종업원 급여가 53억에서 45억으로 이거는 또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 외주 용역비도 25억에서 23억으로 빠졌고 그래서 총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116억 나가는 게 104억으로 감소됐다. 고래 활성화할 수 있는 거. 금융수익, 금융비용. 자, 금융수익으로는 이자 수익이 1억 2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800, 한 2억 정도는 들어왔는데 나간 비용이 금융 비용이 250만 원. 2억은 일단 벌었고 그럼 기타 수익은 1,600만 원, 외화 환산 차익 1,70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 요게 그래. 7억 아까 말했던 PER 구할 때 7억이 없던 금액이라니까. 없던 거. 유형자산을 처분해. 있는 건물이나 이런 뭐 땅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를 팔아서 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평상시 안 들어온 돈이다. 하고 봐야 되는 거지. 현금 흐름표 영업으로서 어떻게 나왔냐면 단기 순이익으로 16억, 나머지는 뭐 영업활동이란 자산 부채 변동 항목에 매출 채권이 45억이 감소, 갈로가 되면은 마이너스인데 그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는 감소됐다면 45억치,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처분됐다는 말이지. 그리고 재고 재산이 증가되면은 돈이 못 받았다는 거고 8억치. 그리고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은 돈이 3억치 증가 줬다는 말이지. 미지급금이 아직 주지 않은 돈이 증가. 잠깐만. 미지급금이 감소됐다는 거 줬다는 말이고 기타 유동부채의 감소
기타 유동 부채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줬단 말 돈을 3억 9천치 기타 유동 부채의 감소 요것도 갈로는 감소잖아. 12억 감소라는 거는 기타 유동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감소됐다는 거는 돈을 줬다는 거지. 부채가 감소됐다는 건 돈을 줬다는 거야. 맞지? 그래. 29억 전반기에는 33억이었다. 뭐 요 플러스가 하여튼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관계기업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위브릿지 월드 LLC 여기인데 여기 그거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경영진 임원에게 지급될 보상 금액이 한 6억이란 말인 거는 이제 그 연봉 급여로 봐야지 급여 당반기까지 6억이라는 거고 한 명일 될 수도 있고 한 뭐 등기 임원이니까 여러 명이 될 수 있겠지. 매입 채무 43억 아까 지금 다 봤던 것들 다시 금융상품 아까 봤던 것들 금융자산 공정가치 280억 정도 됐다라는 것들 봤고 장기금융상품 25억과 이거는 182억 25억은 요거 은행 예금이었지. 단기금융상품도 은행 예금이었고 장기금융상품도 은행 예금이고 그러니까 207억 정도가 은행 예금으로 있다. 얘들 돈을 굴리는 정도는 아니다 맞지? 207억 정도가 은행 예금이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0억 그래서 총 합쳐서 요거는 또 이렇게 16억 정도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까 전에 그거 뭐고 뭐 엑그리드 뭐 그거 샀는 거 그거 그 걔네들 거 기타 포괄까지 합치면 총 306억인데 그 중에 200억은 207억 정도는 은행 예금 나머지는 뭐 매출채권 현금성자산 30억 뭐 매출채권 30억 빼면 한 30억 정도를 뭐 자주거래하게 이제 비상장 주식 9억 뭐 이렇게 굴리네. 얘들 특별하게 돈놀이 안 하네.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맞지? 은행 예금에 182억이나 넣어놓고 자,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지니어스 USA에 100% 지분율 30억 정도가 장부금액으로 되어 있고 위브리지 월드는 5,900만 원 분명히 아까 요 5,900만 돼 있네. 아까 전에 5만 달러인데 숫자 잘못됐다 맞지? 아까는 2,500만 원 돼 있던데 5만 달러 투자했으니까 5만 5,900만 원 맞네. 비슷하게 떨어진다. 31억 정도가 관계기업에 투자 내역으로 돼 있고 또 뭐 있노? 배당 지표 배당 없다. 이 회사 배당 없다. 근데 5년간 얘들이 17년도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그러니까 상장을 17년도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15년 동안 0.16%의 배당 그러니까 없다라고 봐요. 0.16면 얼마고 배 더럽지. 0.16 8천에 0.16 8천 곱하기 0.16은 8천 곱하기 0.16인데 뭐고? 맞나? 1280은 8천 곱하기 0.16%는 12원 주당 한 주 가지고 있으면 12원씩 줬다. 두 주 가지고 있으면 24원 100원이 되면 8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 아이고 이건 뭐 주냐 만한 돈. 자 배당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코스닥 상장할 때 연구개발할 때 34억 쓸 거고요.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36억 쓸 거고요. 시설 자금 29억 쓸 거고요. 운영 자금 118억 쓸 거라서 총 110억을 조달했는데요. 그 중에 104억을 썼고 나머지 6억은 어디에 회사 계좌에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레드스톤 소프트를 합병하였다. 요거 19년 4월에 합병하였다. 요번에 반기 매출채권 35억 중 그중에 대손 충당금 1억 2천인데 거기에 설정률이 3.5% 정도 되더라. 전년도에는 0.8%, 그 15억이 19년도에는 0.17%, 0.5%는 거의 못 받을 일 없이 다 받는다는 건데 요번에는 좀 빵꾸 났네. 그러고 보면 요번에가 빵꾸 났는 거네. 자, 기간별 매출채권 90일 미만 90일에서 180일 180일에서 270일, 270일에서 365일 그 중에 거는 별로 없고 1년 초과된 것도 한 4,900만 원, 나머지는 34억 정도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 자, 재고 자산은 18억인데 총 자산의 4.19%가 되고 회전율은 4.87회. 365일 나누기 4.87 하면은 7535 70일 50 70일 70일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회전이 된다. 재고원가. 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 아까 전에 다 봤던 것들 패스. 자, 주주에 관한 사항 이동범 280만 주 30%의 지분. 그리고 배우자의 지분은 시간 후에 매매를 다 했고 김계연 임원 6.78% 60만 주. 나머지는 없고 그래서 지금 37.14%. 이동범 대표이사는 내보다 7살 차이 났으니까 53년생. 성균관대 정보공학을 나와서 두산정보통신 98년에서 2004년까지 어울림정보기술 이사 2005년에 지금 현재 지니어스 대표이사를 가지고 있는 이동범 53년생 53살 5% 이상 주주는 김대현 아까 임원 6.78% 프리미어 그루스 M&A 투자조합이 6.3%, 자사주가 9.4% 이런 식으로 있다. 우리 사주조합 0.04%. 그래서 개미들은 31.88% 300만 주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자, 2021년 1월부터 최고가는 6,970원, 7,220원, 8,100원, 8,490원, 7,900원, 7,730원 지금으로 이렇게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임원들 이동범 69년생 지니언스 CEO. 자, 김계연 73년생 요거 아까 64만 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연구소장이고 지니언스 미국 법인장 연구개발 총괄을 하고 있는 2005년부터 입사 동기네 맞지? 자, 이동훈 75년생 경영자문 15년 경영자문 프리미어 파트너스 아까 그루스 프리미어 파트너스 그거 아이가? 유는 뭐지? 유학 갔다 왔다는 소린가? 유는 뭐지? 이동석 64년생 NAC 사업 총괄 LG전자에도 있었고 LG 엔시스 지니언스 국내사업 총본부장, 총괄 부사장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정순여 73년생 상무, 지니언스 경영관리 총괄, 경영관리? 지니언스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12년부터 지금까지 강한서 69년생, 김준형 70년생 EDR 사업본부 총괄, 지니언스 엔드포인트 사업본부 본부장 동국대 정보보호학 석사를 졸업하고 석사를 마치고 34,000주를 가지고 있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자, 총 직원은 150명이고 평균 건속 연수는 5.1년이다. 여자는 3.2년, 남자는 5.7년 정도. 여자는 37명, 남자는 기간제 근로자 3명 합쳐서 113명 이렇게 돼 있다. 또 뭐 있노?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강한서 이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데 스톡옵션을 미행사 정순여 2016년에 부여돼 있는 주식 84,000주 행사하지 않았고 주당 2,900원 할 때 그때 16년도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17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때 안 산 거지. 그때 사고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이 났지. 땡볕을 내서 샀어야 되는데 회사에 대한 그게 없던 거지. 김준영 안 샀잖아. 미행사. 이분은 샀네. 강한서 이대효의 6명은 16만 주를 샀네. 직원들.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일은 모른다. 자기 회사 것도 모르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 7천이잖아. 그때 2,900원에 사락했는데 안 산 거잖아. 맞지? 모르니까. 부도날 수도 있고 모르니까.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 안 사는 거야. 아이고, 그때 이거 사놨으면 3배 아이가 3배. 2,900원이니까. 근데 뭐 또 우리 코로나 때 최고점은 2,200원인가 그랬으니까 그때 샀어도 완전히 시총 200억이 됐을 수도 있네. 다들 84,000주를 김준영 안 샀고 이민상 안 샀고 정순영 안 샀다. 날라갔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 6월 30일 종가는 7,700원. 지금 8,000 얼마고 8,000 얼마지. 자, 지금 좀 달라졌다. 계열 회사는 지니언스 USA INC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 자, 타법인 출자 현황. 요게 1,000원이 아니 100만 원이야. 이거 단위가 잘못됐어 이거. 왜 그러냐면은 1,000원이면은 1,000만, 10만, 100만, 400만 원. 출자 한 게 400만 원이 아니고 보통 40억 억 단위거든. 출자를 40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단순 투자 한 두 군데, 경영 참여하는데 두 군데. 그래서 31억 이거 합쳐가 40억인데 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거 단위가 잘못된 거야. 이거 1,000원 아니야. 100만 단위. 자, 타법인 출자 이거 바로 나오잖아. 상세 100만 원, 40억. 그거 비상장 그거 100% 가지고 있는 게 두 군데, 한 군데,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경영 참여하는 게 두 군데, 경영 참여, 지니언스, 그리고 위드 브리지, 요거 경영 참여하는 데가 거의 두 군데, 30억.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 투자 두 군데는 단순 투자해서 총 40억을 투자했다. 샀을 때 총 기초 전에 그 최초 취득 금액은 지니언스 UX는 3억 6천이 30억이 됐고 엔키 비상장 주식인데 2억이 8억이 됐고 트리니티 소프트가 3억이 9,700만 원 아까 전에 나왔던 9,700만 마법 같은 일이 발생했고 위브리지 월드 LLC가 6억 투자했는데 6억 그대로 남았네. 6천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 그래서 총 출자 금액은 40억 정도 투자했다. 40억.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짚어보면은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유보율 800%, 부채 비율 18%.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는 PR이 21이고 ROE가 8.7이나 7억 순이 7억을 제외하면은 PR이 41이 되고 ROE가 4.9%밖에 안 된다. PEG도 2.73이라 되는 굉장히 고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데 뭐 이 기업을 뭐 이렇게 PR 높다고 안 사고 그런 건 아니잖아, 맞지? 그리고 얘들의 매출은 제품 판매 원가, 제품 판매 한 8대 유지보수 8대 2 비율로 연구개발비는 19.97%, 한 22억을 쓰고 있고 배당은 없다고 보면 되고 대선 충당 설정률이 이번 분기에는 3.5%를 설정했지만 보통 0.대 0.5% 1% 1대 하니까 대선 충당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 재고 자산은 한 18억 정도 있으나 뭐 전체 자산의 4% 정도밖에 차지 안 하니까 그니 의미는 없다. 평균 건속 연수는 5.1년 괜찮다, 맞지? 5.1년이면 좀 이렇게 조만한 중소기업 치고는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더 많으면 좋겠지. 16년인데 5.6년이면 나머지 30%는 날라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